아빠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브런치 테이블 위에서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멎은 그 순간 아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포함시키려 한 것뿐이야. 가족 모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은 독극물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한강변 카페는 평소처럼 밝고 활기찼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햇살 아래 춤을 추듯 출렁였다. 엄마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아빠 옆에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오빠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화를 피하려 애쓰고 나는 그저 가족의 일부가 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28살, 직장에서 겨우 자리를 잡은 나, 김지은. 아빠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이제는 마케팅팀의 주니어로 일하는 나였다. 이 브런치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주말, 가족이 모이는 평범한 시간.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은아,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딸이 참 대견해. 아빠 회사에서 일하다니 자랑스러워. 오빠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아빠의 후계자처럼 여겨지는 회사 영업팀의 스타였다. 아빠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자랑스럽긴. 지은이는 그냥 포함시키려 한 거지? 중요하지 않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미소가 굳었고 오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빠는 어깨를 으쓱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너는 내 계획에 없었어. 오빠가 계승할 테고 너는 그냥 가족 모임에 끼워준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게 스치고 지나갔다. 어렸을 적 아빠가 오빠에게만 주는 선물들. 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곧바처럼 잘할 수 있겠네 라는 말뿐. 회사에서 인턴으로 들어갈 때 아빠가 기회야 라고 했던 그 말 이제야 알았다. 모든 게 연극이었다. 나는 엑스트라, 배경이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다. 아빠, 왜 지금? 아빠는 포크를 다시 집었다. 늦었어. 이제 각자 길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배신이었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서 온 가장 날카로운 배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왜 나한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분노, 증오, 그리고 복수의 불씨.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갔다. 아빠의 사무실 앞을 지나며 그의 비서가 나를 힐끔 봤다.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케팅팀 미팅에서 상사가 나를 칭찬했다. 지은 씨, 이 아이디어 좋네요. 아빠님께 보고할게요. 그 말에 속이 메스꺼웠다. 아빠님. 이제 그 단어조차 독처럼 느껴졌다. 퇴근 후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다. 첫 줄, 아빠의 모든 걸 빼앗는다. 그 계획은 단순했다. 아빠의 회사는 중소기업, 패션 브랜드 한강스타일의 CEO인 아빠가 이끌었다. 오빠가 영업을, 나는 마케팅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최근 큰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 투자자가 누구일까? 문득 떠올랐다. 아빠의 옛 친구, 이사장 박민준. 그분이 최근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아빠가 나를 포함시키려 한 이유?
아마도 박 이사장의 딸과 나를 엮으려 한 거겠지? 정치적 결혼.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엄마의 생일 파티였다. 아빠는 여전히 태연했다. 지은아, 지난 브런치 일은 잊어라. 가족이잖아. 엄마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아빠. 잊을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맹세했다. 잊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새긴다. 파티 중 오빠가 나를 끌어당겼다. 얘야, 너 미쳤어. 아빠한테 왜 그래? 그는 아빠의 편이었다. 항상 그랬다. 오빠, 아빠가 나한테 한 말 들었잖아.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 스타일이야. 무시하는 척하지만 걱정하는 거지. 나는 웃었다. 걱정. 그럼 왜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를 오빠한테 넘기려 해?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밀을 알았다. 아빠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오빠에게 주려 한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빠의 방을 뒤졌다. 비밀번호는 생일,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지은 프로젝트, 수정본. 내 아이디어가 그대로였다. 증거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서둘지 않았다. 복수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나는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 고발. 지적 재산권 침해. 아빠의 회사를 흔들 시작.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 내가 고발한 익명 제보로 회사 감사팀이 오빠의 프로젝트를 조사했다. 플래그라이즘 의심지라는 소문이 돌았다. 오빠는 당황했고 아빠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한 짓이야.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게임의 시작이었다. 브런치의 그날 이후 내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딸, 속으로는 복수의 그림자. 아빠의 말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왜 그랬을까? 과거를 더듬어 보니 모든 게 연결되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빠는 한강 스타일을 창업한 자수성가한 CEO. 엄마는 그의 성공을 지탱한 아내. 오빠는 장남으로서 모든 걸 물려받을 후계자. 나는 둘째 딸, 보너스였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아빠는 오빠의 축구 경기만 봤다. 지은아, 공부나 해. 그 말투에 숨겨진 무관심. 고등학교 때 내가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분이 좋았네였다. 대학 입시,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갔다. 아빠의 자랑거리? 아니, 오빠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려 애썼다. 회사가 커지면서 아빠의 야망도 커졌다. 투자 유치, 상장 준비. 그 과정에서 박민준 이사장이 등장했다. 그의 딸, 박서연. 나와 동갑,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여성. 아빠가 나를 회사에 넣은 이유? 서연과 나를 엮어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려 한 거였다. 브런치에서 그 말을 한 건 서연이 거절했기 때문일 터 포함시키려 한 것뿐. 나를 도구로 썼다가 버린 거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빠의 이메일 해킹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빠의 컴퓨터에서 힌트를 얻었다. 박서연 프로젝트 파일, 아빠가 서연의 취향에 맞춰 나를 포장한 계획서였다. 지은, 안정적, 충성심 강함. 서연과 매칭 가능. 나는 토할 것 같았다. 가족이 아닌 상품이었다.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아빠는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나중에 알았다. 엄마도 알았다. 아빠의 외도. 박 이사장의 아내와의 오래된 관계.
그 때문에 박서연이 거절한 거다. 가족의 비밀은 더 깊었다. 복수의 첫 단계, 회사 내부. 나는 마케팅팀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아빠의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하지만 약점을 노린 버전. 지속 가능 패션 테마. 환경단체와 협력. 하지만 아빠의 공급망이 중국산 저가 원단이라는 약점. 제보를 통해 언론에 흘렸다. 한강 스타일, 환경 오염 의혹 주가가 흔들렸다. 아빠가 다시 불렀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아빠, 증거 있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직원일 뿐이에요. 오빠가 끼어들었다. 얘야, 너 때문에 회사 망할라. 나는 오빠를 봤다. 오빠, 내 프로젝트 훔친 거 감사받고 싶어. 오빠는 침묵했다. 밤마다 나는 일기를 썼. 오늘의 증오, 아빠의 미소, 그 미소가 날 죽였다. 하지만 이제 내가 그 미소를 지울 차례. 박서연을 만났다.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지은 씨. 아빠 회사에서 일하신다면서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네, 하지만.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속삭였다. 당신 아빠와 우리 아빠의 비밀 알아요? 서연은 충격받았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맹이 깨졌다. 복수의 두 번째 타격, 서연의 아버지에게 제보. 김 회장의 딸, 결혼 무효화에 투자 철회. 회사주가 폭락. 가족 식사에서 아빠가 폭발했다. 지은아, 내가 한 집 때문에 엄마가 울었다. 오빠는 나를 노려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 이제 중요해졌네요.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삶, 하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타올랐다. 집을 나온 후 내 삶은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가족 문제? 조심해라고 피했다. 회사 동료들은 소문을 듣고 거리를 뒀다. 나는 혼자였다. 그 상실감이 나를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것이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논리적, 차가운 계획. 감정은 약점이다. 박 이사장의 투자 철회 후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아빠는 대출을 늘리고 직원 감원을 시작했다. 오빠는 책임을 피하려 애썼다. 지은이 때문에 그의 말에 나는 내부 채널로 반박했다. 영업 실패 원인, 오빠의 플래그라이즘 감사 결과, 오빠는 강등되었다. 엄마가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아빠가 후회해.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차를 따랐다. 엄마, 아빠의 외도 언제부터 알아? 엄마가 얼어붙었다. 그건 박 아줌마와의 일, 맞죠? 서연이 거절한 이유도 그거예요.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약했어. 그 대화가 나를 흔들었다. 엄마도 피해자.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또 다른 배신. 나는 엄마의 은행 계좌를 봤다. 아빠의 회사 자금 유용 흔적. 엄마가 도왔다. 엄마, 당신도 공범이야. 엄마는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복수의 세 번째, 언론 플레이. 익명으로 한강 스타일 CEO 가족 스캔들 기사 팩트. 아빠의 외도, 자녀 차별, 재정 비리. 신문에 실렸다. 아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내 마지막 경고야. 가족을 파괴하지 마. 나는 웃었다. 아빠, 이미 파괴됐어요. 브런치 때. 오빠가 찾아왔다. 술에 취해. 얘야,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아빠 말 안 들을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면적 인간. 오빠도 피해자. 하지만 그는 아빠의 도구였다.
오빠, 내가 내 프로젝트 훔친 거 잊었어.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돕게 해줘. 회사 살려보자. 그 제안이 나를 흔들었다. 용서. 하지만 증오는 더 깊었다. 나는 거절했다. 오빠, 각자 길 가. 오빠가 떠난 후 나는 울었다. 상실의 늪, 가족을 잃은 고통.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 법적 조치. 변호사와 상담. 자녀 차별 소송. 한국법에서 드물지만 심리적 학대 증거로 가능. 고발 후 미디어 폭풍. TV 토크쇼에서 CEO의 딸, 아버지 고소 헤드라인. 아빠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회사는 파산 직전.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아빠가 죽을지도 몰라.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죽음. 내 복수가. 병원으로 갔다. 아빠의 창백한 얼굴. 지은아, 그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 나는 손을 뗐다. 아빠, 늦었어요. 나가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정당하다.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었다. 아빠는 퇴원 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빠는 다른 회사로 옮겼다. 엄마는 나를 피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했다. 복수의 고조, 이제 절정으로. 법정 공판. 아빠의 변호사는 가족 내 오해라고 주장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아빠의 말,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 한마디가 제 삶을 파괴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박서연. 김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딸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결, 아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 5억 원 회사 자산 동결. 파산 신청. 아빠가 무너졌다. 지은아, 왜 나한테. 그의 외침이 법정을 울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 당신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 오빠가 증언했다. 지은이가 모든 걸 꾸몄어요. 그는 내 이메일을 조작한 증거를 제시했다. 배신. 오빠의 복수. 재판이 지연되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오빠의 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밤에 오빠에게 전화. 왜? 오빠는 웃었다. 너 때문에 아빠 잃었어. 이제 내 차례. 전쟁이었다. 나는 반격. 오빠의 새 회사, 경쟁사 서울 패션. 내 지인 통해 제보, 오빠의 과거 플래그라이즘. 그의 경력 끝, 오빠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는 울었다. 미안, 지은아. 아빠처럼 돼서 용서의 순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선택의 결과야. 엄마의 비밀 폭로. 그녀가 아빠의 외도를 은폐한 증거. 이혼 소송. 엄마는 무너졌다. 지은아, 엄마를 용서해.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말했다. 엄마, 이제 자유해요. 아빠의 마지막 카드, 유서. 지은아, 모든 걸 내게 물려줄게. 용서해. 하지만 늦었다. 나는 거부했다. 회사 매각, 아빠는 거지? 거리에서 그를 봤다. 비를 맞으며. 지은아, 그의 눈에 후회. 나는 지나쳤다. 복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반전이 왔다. 박서연이 찾아왔다. 지은 씨, 당신 아빠. 내 아빠랑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숨이 멎었다. 아빠가 박 이사장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왔다. 회사 자금으로.
증거, 녹취록. 서연의 아버지가 아빠를 배신한 거였다. 투자 철회는 복수. 모든 게 엉켜 있었다. 내 복수가. 잘못된 대상. 아빠도 피해자. 아니, 그는 선택했다. 나를 희생시켰다. 서연과 동맹. 우리는 박 이사장을 고발했다. 경찰 수사, 아빠가 증언자로 불렸다. 내가 잘못했어, 그의 고백. 오빠가 회복됐다. 지은아, 우리 함께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엄마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날 때 아빠는 실망했어. 딸이라서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내 존재 자체가 배신? 결정의 순간. 용서. 아니. 나는 계속했다. 박 이사장 체포. 그의 재산 몰수. 아빠의 회사 부활. 하지만 나는 관여 안함 후 새 삶 시작. 다른 회사, 새로운 이름. 하지만 후회. 밤에 아빠를 꿈꿨다. 지은아, 사랑의 눈물.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는 영원. 모든 게 끝났다. 박 이사장은 감옥, 아빠는 작은 사무실에서 재기 시도. 오빠는 해외로 떠났다. 엄마는 요양원. 나는 성공한 마케터, 하지만 빈 껍데기. 마지막 만남. 아빠의 집 지은아, 내가 이겼어.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안았다. 아빠, 이제 끝.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내 마음속 증오가 남았다. 결말, 나는 책을 썼다. 브런치의 배신. 베스트셀러. 세상이 알았다. 복수의 대가, 자유. 하지만 영원한 상처. 가족은 산산조각.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논리적, 감정적. 한국의 현실처럼 가시적이고 솔직하게. 그리고 한강변 카페. 다시 브런치. 혼자. 포크 소리만. 미소 지었다. 이제 중요해.